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단원 이름이죠.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발문해서 읽으셨으면 그 옆에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일단 손으로 써보는 거야.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냐면 x의 n제곱이니까 다항 방정식 맞죠? 그러니까 다항 3차, 4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n차 방정식이라고 해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 n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몇 개예요? 맞아요. 근을 그냥 물어보면은 허수 근까지 포함하는 거지. 근데 보통 허근은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묻죠? 허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우리가 평면상에 점을 찍고 그래프를 다룬다라는 거는 결국 이 근들 중에서 실근만 묻겠다라는 거고, 실근의 개수를 세는 게 3점 혹은 쉬운 4점으로 많이 출제가 되겠죠.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고, 자, 일단 n이라는 걸 받아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들어갑시다. n이 짝수일 때 상황과 n이 홀수일 때 상황 나눠서 가보는 거야. 자, n이 짝수라면은, 자, 예를 들어 뭐 제곱이나 4제곱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y의 x의 짝수 제곱근이라는 요거를 함수로 좀 취급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모양이 나오겠죠. 요 포물선은 0,0이 꼭지점이면서 함수값이 0 이상으로만 나온다. 자, 일단 얘를 그려놓고 옆에다가 뭘 그릴 거냐면은 상수함수를 좀 가져올 건데, 자, 첫 번째.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가져오는데 a가 양수일 때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가져오는데 a가 0일 때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y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는 건 뭐야? 그냥 교점의 개수는 잘 세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을 보시면은 교점이 그냥 두 개 있다 해서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게 두 개가 나온다. 근데 이제 표현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게 짝수면서 동시에 양수일 때는 양의 근 하나, 음의 근 하나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표현할 때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기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구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음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에다 그냥 요거 마이너스 표기를 해서 얘랑 구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일 때만 n이 짝수일 때만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나서 0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이번엔 근이 하나가 있고 이건 누구나 0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일 때는 얘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수근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래요. 개수는 2개 혹은 1개 혹은 0개다 해서 이렇게 그냥 개수만 잘 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짝수근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홀수근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오잖아. 홀수를 또 함수화시키면은 x에 예를 들어 3차 같은 거 봐봐. 이게 3차든 5차든 7차든 0,0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가 나오겠지. 이 기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마찬가지로 일단 선을 3개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양수일 때나 혹은 0일 때나 혹은 음수일 때나 언제든 근이 몇 개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한 개씩이야. 그러니까 일단 n이 홀수 제곱 그리면 그냥 무지성으로 한 개다. 바로 한 개 가지시면 되고, 이게 표현법도 중요한 게 헷갈리시면 안 돼. 여기서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라고 표현하자. 괜찮니? 자, 예를 들어 볼게. a가 2야. 이 상수함수가 y는 2고 얘가 3차라고 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a가 마이너스일 때 이 친구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얘랑 얘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플러스인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3차는 똑같은데 그냥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3의 마이너스 2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이따가 지수의 확장 좀 들어갈 거거든? 혹시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듭제곱근 표현이다라고 알고는 있죠. 얘를 지수 표현을 좀 바꿔볼게. 자, 봐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볼게. 일단 이렇게 바꾸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 법칙을 확장시켜서 3제곱근을 한번 해볼게. 이거에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게 유리수일 때는 안 된다 해서 이게 지수 법칙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이것도 좀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 방법과 지수의 유리수로 표현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표현 방법이란 거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거 좀 확장하는 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짝수와 홀수 제곱 그릴 때 함수를 먼저 그린다. 그리고 나서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판단을 하고 개수를 세면서 이거를 제출하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듭 제곱근 문제였고요. 개념 보시면요. 자, 이제 1페이지죠. 거기 노트에다가 요 정도 그림은 두 개를 좀 따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노트 옆에 실수일 때의 성질이 되겠고요. 요 두 개의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릴만 한 게 여기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표현은 짝수일 때만 이렇게 해준다. 두 가지 구분을 좀 해주면 돼요.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표현하기로. 네, 정이니까 좀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의 내용은 표가 또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당연하게 성립이 된다. 교과서상에서 알려준 거니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거듭 제곱근 실수인 것만 좀 개념 쳐보고 이어서 지수의 확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얼른 머릿수 좀 따시고 필기 시간은 뭐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리는데 혹시라도 지금 다 못 써도 괜찮은 거 나중에 이제 영상 녹화되어 있으니까 멈춰서 필기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 제곱근 첫 번째 주제 실수인근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다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지수 법칙을 좀 확장을 시킬 거야. 지수 법칙이란 것 자체는 일단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그 자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써볼게.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한데 밑이 A로 똑같기만 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배웠고요.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을 A의 Y제곱 나누는데 밑이 A로 똑같기만 한다면은 A의 X 빼기 Y 지수끼리 뺀다. 뭐 요런 게 지수 법칙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뭐 헷갈릴 것도 없어. AX의 Y제곱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지수끼리 곱해서 낸다. 이거 지수 법칙 그 자체는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밑에 성격을 좀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밑이 무슨 수이기만 했죠? 자연수이기만 했죠. 그럼 이 밑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왔다고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0이나 마이너스 같은 거는 살펴봐, 안 살펴봐? 안 살펴보겠죠. 0은 왜 안 살펴봐? 0에 몇 제곱을 치든 이건 몇이야? 0이야. 뭐 크게 의미가 없겠죠. 1도 마찬가지고 음수는 어떠겠어? 이게 n제곱근 치면은 어떤 값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얘가 n이 유리수나 무리수가 되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인 걸 보장을 해줄 거고 A에 요거를 봅시다. 이게 자연수일 때는 그냥 뭐 1제곱, 2제곱, 3제곱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정수로 확장할 때 일단 몇부터 약속을 하는 거야? 0부터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수든 0제곱에 몇으로 약속돼 있어? 1로 약속돼 있어. 밑이 만약에 0보다 크기만 하면은 0제곱 무조건 1로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거고 자 이제 음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음수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뒤집어서 역수의 의미를 갖고 있겠다. 어렵지 않겠죠. 이 세 가지 기본 약속은 이 x라는 지수가 정수거나 유리수거나 실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 돼야 한대요. 다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돼야 한대요. 이 지수 법칙의 적용 자체는 지수 법칙을 계산하는 이 공식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다 될까 안 될까? 다 안 됩니다. 언제부터 안 될까요? 유리수일 때부터 안 됩니다. 자, 이게 정수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정수기만 하면은 저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될 텐데 유리수일 때부터 약간 좀 곤란해질 거야.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2에다가 아까 한 건데 3분의 1제곱을 치고 그거를 다시 3제곱을 쳐볼게. 그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는 얘네들이 x, y를 곱해서 지수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주면 1이 될 거 아니야. 요 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죠? 이거 자체가 정의되기 좀 껄끄러운 면이 있다는 거야. 3분의 1제곱. 그럼 얘랑 얘랑 또 바꿔서 얘기를 해봐. 이것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3제곱에 3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를 일단 홀수 제곱 끄니까 마팔에 3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를 제곱으로 좀 바꿔볼게.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 얘네들이 곱하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의 1제곱으로 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치는 순간 얘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4에다가 2분의 1제곱을 치게 되면 플러스 2가 나와야 올바른 정답이 될 텐데 부호가 다르게 되므로 이게 유리수일 때부터는 지수법칙이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갖고 가시면 될 거야. 이게 사실 뭐 3점이나 2점 문항에 나온 적은 그다지 없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 몇 개 던져주고 1페이지 2점 같은 거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때는 뭐 내가 하던 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언젠가 지수법칙 그 자체 개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지수법칙이 언제까지 적용이 되냐 묻는다면은 딱 여기 정수일 때까지만 적용이 된다. 머릿속에 일단 개념을 확립을 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법칙의 확장이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내용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거듭제곱근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할 거 없고요. 이제 세 페이지 로그의 뜻과 성질 한번 가보자. 자, 고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로그의 성질을 전부 다 증명을 해드릴 건데 물론 쓰는 게 중요합니다만 로그의 성질이 꽤 많아요. 기본 연산 성질 곱하기 나누기부터 혹은 밑변화 공식까지 좀 가셔야 되는데 로그의 정의부터 좀 가볼게. 로그는 지수에서 나온 건데 자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을 계산해보자. 얘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 한글로 다시 읽어볼게요. 2의 뭐라고 읽었지?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거듭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은 8이라는 숫자가 되겠고 이제 좀 바꿔볼게요. 8의 방금 배운 거죠?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듭제곱근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들 중에 하나가 양수 2가 되겠다. 표현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우린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까지 배웠어. 그럼 이제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2를 주인공 삼아서 한번 표현을 했고 8을 주인공 삼아서 한번 표현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는 얘 누구죠? 지수죠. 지수를 주인공 삼아서 표현하는 로그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3에 대해서 로그 표현을 해보자면은 로그 2에 8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결과가 원래 지수 자리에 있던 3이 오겠다. 해서 이것과 이것은 완벽하게 동치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것은 똑같이 로그로도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단어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게 크게 다르지 않는 거는 일단 밑이라는 거는 지수에서의 밑이 로그에서의 밑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서 봤던 밑의 조건이 똑같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조건이 뭐였죠? 밑이? 밑이라는 거는 양수여야 되고요. 또한 1은 안 봅니다. 1을 안 보는 이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기 때문이지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요거 밑 조건 두 가지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당연하게 따라오는 논리가 밑을 지지고 볶고 어떻게 짬뽕에서 나온 게 진수라는 친구잖아. 양수를 지지고 볶으면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진수 당연히 진수 B라고 했을 때는 얘가 0보다 크다. 요거 한번 걸어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밑이 2인데 얘가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온다. 요거 한번 구분해보자. 양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진수가 몇보단 클까? 로그 2의 양수면은 이 진수가 몇보단 클까? 몇보다? 양수 아니면 음수입니다. 자, 이게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 양수와 음수 사이에 누가 있죠? 0이 있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2의 0제곱은 누구야? 1이야. 여기 진수 자리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문제에서. 2의 양수가 결과로 나와 있으면 이 진수는 1보다 어떤 수야? 큰 수야. 로그 2에 뭐가 음수가 나오면 이 진수 자리에는 1보다 작은 수가 있겠지. 쉽게 생각하면 돼. 밑이 이게 1보다 클 때는 그게 역수로 뒤집히냐 아니냐의 문제라서 풀막로 물어봤을 때 진수가 1보다 크냐 작냐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그를 정의를 했죠. 로그를 정의를 하고 이제 연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로그의 연산 성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좀 증명해 볼게요. 자, 페이지 그럼 3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몇 가지 성질이 있고요. 1번은 그냥 넘어가고 2번부터 증명해 볼게요. 로그 A에 진수 m과 n을 곱한 이 친구부터 한번 봐보자. 이 친구는 이제 결과로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로그끼리의 덧셈 연산은 진수끼리의
곱셈 연산이 된다라고 외우고는 있는데 오랜만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일단 x라고 두고 이 친구를 y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은 동시에 성립되는 게 지수 표현으로서 a의 x제곱을 m이라 쓸 수 있겠고 동시에 a의 y제곱을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로그와 지수는 동시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좌변에 있는 n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그냥 곱해 주시면 밑에 한번 써볼게요. m 곱하기 n이라는 거는 그냥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동치니까 이 친구를 여기에 올린다고 생각해봐. 결과로서 로그 a의 x 더하기 y, 이 친구가 이제 진수를 대체를 하게 될 것이고 얘를 x, 얘를 y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변을 그냥 x 더하기 y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로그의 뜻 그 자체라서 참이야. 봐봐. 로그의 뜻을 생각해봐. 밑에 이거의 제곱은 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지. a의 x 더하기 y 제곱은 얘가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방금 증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괜찮니? 오랜만에 눈으로 좀 보시고 이어서 나눗셈 한번 증명을 들어갑니다. 자, m과 n이라는 진수끼리 서로 나눴을 때 3번 갑니다. m이라는 거를 n으로 한번 나눠보자. 로그 a의 m이라는 로그 값을 옆에다가 뺄셈으로 좀 진행을 시키고 이번에도 증명은 똑같이 합니다. 얘를 x, 얘를 y라고 했을 때 a의 x제곱이 대문자 m이라는 숫자가 되겠고 a의 y제곱이 대문자 n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이번에 내가 연산하고 싶은 거는 m이라는 숫자를 n으로 나눠보는 거고 실제로 나눠봤을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가 뺄셈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치입니다. 이 친구를 이 자리에 넣게 되면은 결과가 로그 a의 x 빼기 y 제곱이 되는데 그냥 우변 자체가 x 빼기 y로 가정을 한 것이므로 로그의 뜻에 의해서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덧셈 뺄셈 증명은 기본 괜찮니?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4번 좀 들어갈게요. 자, 별표 하나 쳐볼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한번 손으로 직접 증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에 노트, 필기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시고 자, 이제 다음으로 증명할 거는 m에 k제곱 붙인 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게 로그 값 앞에 곱셈으로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얘를 x로 두고 시작합니다. 다르지 않고요. 그렇다면 a의 x제곱을 m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우변을 다시 봤을 때, 좌변을 봤을 때 m의 k제곱을 걸어보자는 거야. 자,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양쪽에 k제곱을 통째로 걸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m의 k제곱은 a의 xk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이번에도 동치니까 요 a의 xk제곱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 한번 넣어보자. 자, 밑으로 결과 뺄게요. 로그 a의 xk제곱은 내가 지금 얘를 x로 뒀죠. 그냥 이 자리를 x로 대체하시면 k 곱하기 x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어때요? 로그의 뜻에 의해서 a의 kx제곱은 a의 xk제곱이다. 맞는 말이 되죠. 로그의 정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k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증명을 한번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증명까지 세 번째 따라오시고 이어서 밑줄을 하나 그어두자. 자, 1, 2, 3, 4까지가 기본이야. 거기에 1, 2, 3, 4 있을 텐데 요렇게 4번까지 한 밑줄을 그어놓고 기본 성질이다 필기를 합시다. 그 다음은 5번과 6번이 보일 텐데 자, 이제 5번 들어갈 건데 우리가 어쨌든 같은 성질로 묶긴 했는데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5번의 성질 이름 알고 있니? 밑변. 그렇지, 밑변한 공식입니다. 이 친구 좀 특별합니다. 네, 성질 중에 하나인데 밑변한 공식이다. 옆에 이름은 붙여줍시다.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걸 뭘 바꿔보겠다라는 얘기가 됐고 자, 5번부터 한번 가보자. 로그 a의 b를 밑을 지금 c로 바꿔놨죠. 로그 c a 분의 로그 c b로 한번 바꿔볼게.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 증명을 한번 들어가셔야 될 건데 쉬운 증명은 좌변에 있는 거를 x로 잡고 분모에 있는 거를 y로 잡아서 한번 출발해 볼게. 자, 얘부터 지수로 다시 써보자. a의 x제곱은 b가 되겠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야. c의 y제곱은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좀 짬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표현하는 게 누구야? 분자에는 b가 표현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b를 어떻게 가져올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 b가 있겠죠. 괜찮니?
B는 지금 누구랑 똑같아? A의 X제곱과 똑같지. 자, 그럼 이쪽으로 좀 연립을 해보자. 여기 양변에 몇 제곱을 치고 싶어? 똑같이. 몇 제곱을 치면 되겠어? X제곱을 치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밑으로 내려와서 C의 XY제곱은 A의 X제곱이다 해서 지금부터는 A의 X제곱을 C의 XY제곱과 똑같이 볼 건데 그건 알고 봤더니 B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여기 B 자리에 얘를 들고 갈 수 있겠죠. 자, 한번 들고 가볼게. 요 B 자리에 저 친구를 들고 오시면은 로그 C의 XY제곱이 올라가겠고 내가 이걸 Y라도 쓰니까 한번 Y라고 내려볼게. 자, 이거 어떻게 정리되죠? 로그의 뜻에 의해서 XY가 되겠죠. XY를 Y로 하면 뭐가 되니? X가 되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좌변을 X로 뒀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서 밑변한 것이 증명이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리고 이거 실전적으로 좀 이용할 때 보통 C에다 숫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왜? 상용로그로 하는 게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비워놓고 가셔도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5번 증명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6번으로 바로 확장시킬 건데 한번 생각할 시간 줄게요. 같이 한번 가보자. 5번을 어떻게 6번으로 확장시킬까 얘기가 되는데 5번에 있는 우변에 있는 밑을 C를 뭘로 바꾸면 확장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방금 증명한 밑변한 것이 5번은 성질을 우변에 있는 밑 C를 봐봐. 걔를 뭘로 바꾸면 증명이 될까? 힌트는 분자가 1이 된다는 거야. 자, 분자가 1이 되려면은 C가 뭐가 돼야 할까? 약간 덥지? 문 잠깐만 열어주자. 자, 10초만 더 생각을 해보자. 5번에 우변에 밑이 C가 있어. 그쵸? C를 뭘로 바꾸면 6번 공식이 되는 걸까? B로 바꾸면 되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냥 쉽게 적어두자. 이 5번 공식을 6번으로 끌고 갈 때는 요 밑에 있던 C를 B로 바꿔주면은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과 6번 밑변한 공식도 증명이 끝났어요. 네, 이제 증명을 했다라는 거는 외워서 잘 계산해 쓰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밑에 있는 7, 8, 9도 좀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7번 옆에는 4번과 좀 연결해 놓자. 7번은 4번과 5번의 짬뽕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로그 밑을 A의 M제곱 진수를 B의 N제곱으로 쳐놨어. 자, 일단 5번을 좀 이용해볼까? 얘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가져올 수 있겠지. 바꿔볼게. 그래서 밑은요, 네가 좋아하는 거 쓰세요. 나는 C라고 쓸게. 얘도 로그 C에 B의 N제곱을 하는 거야. 자, 이게 5번을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 쳐놨으면 이제 이어서 4번 공식도 한번 써보는 거야. 이 진수의 지수 자리에 있는 거는 앞으로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은 n이 분자에 있고 m은 분모에 있을 거야. 그래서 n분의 n이 내려왔고 그대로 로그 c a분의 로그 c b를 쓸 건데, 자, 밑변환 공식이 이렇게 쪼갤 수도 있으면 거꾸로 뭐 할 수도 있을까? 합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합치는 것도 봐주면은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그냥 요 밑에 있는 거듭제곱의 지수 m은 분모로 내리시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분자로 가져가시고 그대로 로그 ab를 써주시면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7번 공식까지는 자주 쓰이는 거였고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일단 작게 별표 하나를 할게요. 이거 익숙하진 않거든? 내신 때도 이제 간간히 나오긴 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하지만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외워는 둬야 되고, 자, 요거 증명 방법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해볼게. 옆에 한번 써보자. 양변에, 자, 따라 써봐. 양변에 밑이 a인 로그 C라고 써봐. 이게 무슨 말이냐? 씌우기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루트를 씌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 4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양과 음의 거듭제곱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로그도 마찬가지인 게 루트를 씌울 수 있고, 일단 외우기를 이 밑에 있는 친구와 지수의 진수에 있는 친구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요 정도로 일단 외우고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 바꿀 수 있냐도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부터는 밑을 A로 한번 씌워볼게요. 로그 A를 양변에 씌워봐. 그래서 원래 있던 거는요. 그치, 원래 있던 거는 진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진수를 그대로 한번 올려보고 그냥 씌우기만 한 건데 괜찮아? 그리고 우리 4번 성질 한번 더 쓰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릴 수 있겠죠. 내려볼게. 로그 B의 C가 내려오고 로그 AA가 남을 텐데 얘는 숫자 몇이야? 1이죠. 곱하기 1이라고 써봤더니. 자, 좌변 정리 끝났고 얘도 일단은 내려볼게. 앞에 로그 BA 곱셈을 좀 내려주고 로그 AC가 옆에 있어. 자, 이거 한번 유심히 봐봐. A가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죠. 둘 다 무슨 공식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밑변환 공식이야. 얘를 각각 바꿔주면은 로그 B분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A분의 로그 C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다면은 분자에 있는 거 하나, 분모에 있는 거 하나 약분하면서 결론입니다. 로그 BC로 바뀌었죠. 증명 끝났습니다. 로그 BC나 로그 B분의 로그 C나 밑변환 공식이 같기 때문에 9번 공식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의 성질 9가지를 다 증명해 드렸고요. 지금 다시 유심히 보면 좋은 거는 4번과 5번과 8번이야. 필기하신 분은 좀 따라오시고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오른쪽 공간에 다시 한번 손으로 증명해 볼게요. 자, 이 증명 과정 자체를 문제에서 묻지는 않으나 암기에 도움이 되라고 한번 보여준 것이었고, 자, 마지막 상용 로그로 들어갑시다. 상용 로그. 일단 이름의 뜻은 상용화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가장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 밑을 왜 10으로 제일 많이 쓰냐? 우리가 쓰는 숫자 체계가 10의 거듭제곱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10개인 유인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거나 나누기 10을 하면은 자릿수를 바꾸는 법칙을 가지고 있죠.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자릿수라고 했죠. 내가 어떤 로그 값을 받았는데 자릿수라는 말이 문제에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로그가 아니라 무슨 로그 문제란 얘기야? 상용 로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란 얘기야. 자릿수라는 얘기가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자릿수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밑을 지금 10이라 볼 건데 10은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100을 보자. 자, 로그 100이라는 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10의 몇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죠? 2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그 100은 2란 말이야. 얘는 안 쓸 거고. 근데 이제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얘는 말하기로 세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 그냥 상용 로그 값인데요. 이 상용 로그 값의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에 세 자릿수가 들어왔는데 얘가 정수분이 하나 다운됐죠. 이거 공식화 시킵시다. 얘가 양수인데 클 때는 n자릿수일 때 그 정수 부분은 뭐라고 가져가셔야 돼? n-1로 가져가셔야 돼. 이거 시험상에서 헷갈릴 여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n-1이 좀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은 그냥 로그 100을 떠올려서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크게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는 음수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100분의 1로 갑시다. 로그 100분의 1은 숫자 몇이죠? -2야. 그러면 로그 100분의 1을 소수점을 바꿔볼게. 이거 0.0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보통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소수점 아래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지금 1이죠? 가 몇 번째에 나왔죠, 지금? 소수점 아래에서 두 번째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이걸 물어요. 소수점 아래에서 언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 그게 n번째라고 해보자. n번째라고 하면은 이거 정수분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n이 됩니다. 양수일 때는 하나 다운시켜서 가는 건데 음수일 때는 얘가 n번째 자리에서 나오면은 정수분을 -n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봐봐. 어떤 로그를 받았는데 이게 어려운 건 이것 때문이야. 이 값을 로그 2.5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봐. -2.5라는 숫자의 정수분은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처음에. 근데 이게 맞을까? 아닙니다. 왜죠?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 옆에를 소수분이라고 하는데 얘를 보통 무슨 수라고 약속해 놓죠? 양수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거기 아마 표시가 돼 있는데 강조를 합시다. 알파라는 게 소수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모든 문제에서 0 이상의 양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능 30년 역사상 이게 음수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양수인 게 기본 세팅을 안 해서 문제 풀 때마다 제시는 해야 돼. 문제를 읽다 보면은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발문이 붙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보통 양수로 취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제시한 마이너스 2.5 같은 경우는 정수분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보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3 더하기 0.5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3을 정수분으로 갖겠다라는 거는 이 n을 0.0x로 봐야 돼? 아니면 0.00x로 봐야 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세 번째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세 번째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헷갈릴 만한 포인트니까 여기 강조 표시를 꼭 해두시고요.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시면은 n은 정수 옆에가 약속이 돼 있을 거야. 자,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인 걸로 약속돼 있다. 강조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로근에 이렇게 그냥 정수 부분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넘기면서 3점 문항들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3점 문항들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를 일단 풀고 나서 이따 시간이 되면은 빨간색 4점 문항도 풀어볼 거야, 시간이 되면은. 근데 일단은 3점 문항을 전부 다 마스터한다는 생각을 하셔야겠고, 지금 보시면 일단 첫 페이지를 보자. 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거 봐봐. 5번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뇌 빼고 푸는 문제 아니겠어? 이거 뭐 틀릴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정답률 보고 일단 좀 70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정답률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실수 할 수 있는 유형들 몇 개를 같이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번째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정답률 보시면은 여기 수록해놓은 60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다라는 얘기고, 자, 일단 시작부터 만만치는 않아. 우리가 집합을 그다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닌데 이 문제를 발문을 할 때 집합으로 제시를 해버리면은 다들 당황하기 마련이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전체 집합유는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의 어떤 정수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5부터 원소나열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체 집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조건 좀 읽어보자. 공집합이 아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자, 집합 A부터 정의를 좀 내려보자. 집합 A도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말을 읽어보자. A는 X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자, 요거를 읽는 순간 뭘 작성하라고 배웠죠, 방금? 박명씨가 맞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X의 n제곱은 A1인데 지금 n이 4제곱입니다. X의 4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쓰고, 자, 이어서 B집합도 한번 표현해볼게. 이 집합의 원소는 스몰 b라고 약속을 할 건데, 스몰 b는 이런 식으로 문장에 들어와 있죠. X의 세제곱근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다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 문장이 확인이 되면은 옆에다가 X의 세제곱은 B라고 적어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정식을 만들었고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원소의 개수는 9개라고 특정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원소의 개수는 7개라고 특정을 했어. 그리고 이때다 집합 X를 만들 건데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게끔 구성을 하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발문을 읽었는데 어디서 시작해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그러니까 9라는 숫자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 이게 짝수개인 게 중요한 걸까? 홀수개인 게 중요한 걸까? 홀수개인 것부터 탐색을 해보자. 이게 9일 때랑 8일 때랑 정확히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배운 대로 가. 자, 4제곱 짝수근이니까 그려봐. 그리고 생각해보자. 자, 좌표평면상에 포물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때 A가 양수인지 아니면 0인지 음수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려봐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조건 중 실수를 표현할 거야. 왜냐면 이제 이들 중에서 있는 거니까.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 모두 표현해 볼게. 자, 일단 이때 4제곱에서 a가 음수일 때는 이게 말이 되니? 근이 없죠. 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실수 근인데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겠다. 그럼 그 다음으로 볼 가능성은 x가 몇일 때 얘기가 되는 거야? 0일 때 얘기가 되는 거야. 즉 a도 0이고 x도 0일 때 얘기야. x도 0이고 a가 0일 때 얘기야. 지금 이 a를 0으로 오면 x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부터 따져보자. 요 9개 원소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 이들 중에서 9개란 얘기겠지. 이 0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추론해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이 9개라는 얘기는 이들 중에서 A집합의 9개를 끌고 갈 거고 홀수계인 게 중요한 겁니다. 9이라는 홀수계인데 그렇다면 그 9개 중에서 0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나온 거야? 8 더하기 1개로 나온 거야. 따라서 결론은 0이라는 원소가 X라는 집합에 무조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나올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어. A가 양수일 때는 근이 1개가 아니라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3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항상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아, 2개 정립해서 8개가 쌓인 상태인데 1개가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게 0일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0을 포함했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동시에 보는 거는 이제 양의 근 개수도 4개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양의 근이 4개임을 확정을 하시죠. 자, 양의 근 4개에다 0 하나고 음의 근 4개에서 총 9개 여기 확정 지었죠. 이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볼 건데 이 집합 X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는 집합이나 여기서 보는 집합이나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홀수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가시면 되는데 7개가 이미 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방금 찾은 것 같아. 누구라고? 7개 중에 하나는? 0이야. 같은 집합 X니까 마찬가지로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럼 몇 개만 더 확보하시면 돼? 6개겠죠. 이때 내가 궁금한 거는 이 6개 중에 양의 근이 몇 개고 음의 근이 몇 개냐? 자, 따져보자. 양의 근이 지금 몇 개 있어야 되죠? 아니 잠깐 왼쪽에서 우리 바탕구했던 거 봐봐. 여기서 본 집합 X나 여기서 본 집합 X나 똑같은 거야. 같은 집합의 원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양의 근이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무조건? 4개 있어야 돼.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같은 집합이니까? 똑같은 집합이야. 4개야. 저기서도 4개면 여기서도 4개야. 같은 집합이니까. 저기서 양의 근이 4개면 여기도 4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6개 중에 4개가 양의 근이면은 2개가 무슨 근이야? 음의 근이야. 왜? 0은 어차피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양의 근이 4개인 걸 밝히는 순간 얘가 일단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거고 음의 근이 2개밖에 안 남으니까 0 1개에 양수 4개, 음수 2개 이렇게 골라야 된다를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정확히 이해된 사람 있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률 보시면은. 왜? 집합론이자 집합론. 이 전체 집합을 갖다가 준비를 해놓고 이 A와 B에서의 원소를 걸어놨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X라는 집합을 똑같이 서술하고 있죠. 결국 그 X 원소 A, B가 동시에 들어오는 집합의 원소일 수밖에 없고 앞에서 탐구하기로 0이 원소에 들어오는 순간 양의 근이 몇 개인가가 중요한데 이쪽 상황을 보니까 양의 근이 4개일 수밖에 없어서 4개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로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0은 이미 포함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 누구를 골라줘야 최대가 되죠? 2, 3, 4, 5로 가셔야 최대가 되겠죠. 음수 2개는 누구를 골라야 최대가 되겠어? 얘네 둘을 골라야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합이 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더 해봅시다. 정답은 몇이죠? 정답은 12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집합론으로 표시된 추론 문제였고요. 요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7개라서 합을 좀 구하는 과정이 증명이 됐다. 그냥 구할 수는 없어요. 정수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따라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왕별 쳐두고 처음 얘기했듯이 이 60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시고 이제 이어서 4번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답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편인데 혹시라도 헤맬 수 있으니까 좀 제일 깔끔한 풀이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구조만 보자. 4번 문제 구조 보시면은 미정계수 몇 개 걸렸어? A와 B 두 개 걸렸지. 값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이거 100% 확신 가져야 돼. 이거 내가 삽질만 하면은 무조건 정답 나오는 거야. 3A 더하기 2B는 로그 3의 32인데 2의 5제곱으로 정리를 해두는 편이 좋겠죠. 자, 이어서 A 곱하기 B는 로그 9A인데 얘도 앞에 2분의 1 빼고 정리를 해두는 편이 좋겠죠. 자,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두셨고 이때 3A 더하기 2B분에 각각의 역수를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과정에서 그냥 기본이야. 수학할 때 유리함수 배울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건데 분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맞아, 통분을 하셔야 돼. 통분을 하는 게 정보를 정리하는 행동이야.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왔으면 통분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잖아. 이거를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혹시 본인 등급이 뭐 예를 들어 6등급 이하다 이러면 이거를 잘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충분히 공부 안 하면 못 떠올릴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는 그냥 출제자가 어떤 값을 구하라 했는데 분수끼리 더하고 빼고 있으면 당연히 통분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좀 따라가시고 통분을 해봤을 때 어렵진 않습니다. 6AB 분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3A 더하기 2B가 되는데 한번 따볼게요. 자, AB에다가 6개를 곱해주시면 저기에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들어오겠죠. 자, 위에도 한번 올려봅시다. 로그 3의 2인데 여기 5제곱 걸려있는 거 그냥 앞에다 빼버리시면 되겠다. 그럼 로그 3의 2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약분하면서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3분의 5라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삽질 없이 한 번에 뿌려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가 없지 않으니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주요하게 보는 게 보통 실근의 개수 묻는 거니까 8번 문제도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2022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이 문제가 나온 이후로 3년간 계속 변형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받아주시고 문장을 읽어볼게요.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이라 받으셨어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넘어가지 마. 자, 방정식 작성하고 갑니다. x의 n제곱은 2n제곱 마이너스 9n이라고 작성을 해두시고 이때 우리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떠올려서 개수를 세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 준비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내가 살펴볼 숫자가 3, 4, 5, 6이다 그냥. 그러면은 짝수일 때는 4랑 6일 때가 되겠고 홀수일 때는 3이랑 5일 때가 되겠죠. 자, 홀수일 때 바로 세볼게요. 안 그리고 바로 세볼게. F3 몇이니? 몇 개야? 실금 몇 개 나와? 맞아, 무조건 한 개 나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릴 필요도 없고 저게 양수냐 음수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무조건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럼 한 개 한 개 바로 치고 넘어갈게. 자, 이때 F4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 짝수 그릴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n에다 4 대입합니다. n에다 4 대입하시면 32에다가 36 빼니까 얘가 음수인 게 확인이 됐지. 그럼 F4는 몇이야? 0입니다. 0개입니다. 자,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6 대입해보자. 자, N6 확인해보시면 36에다 2, 72에다 6, 9, 54 빼니까 양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얘가 양수라면요, 근이 2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F6은 2다. 0, 2, 1, 1 모두 더해주면 정답은 4가 나오겠습니다. 풀이 속도 괜찮아? 실제로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옆에 11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헤매다 보면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풀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왼쪽에 보면 로그 2에 120이 있어. 120은 일단 뭐 소인수분해나 이런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두시고 옆에 역수 표현 봐봐. 로그 15의 역수 어떻게 바꿀 거야? 맞아, 로그 2의 15로 그냥 바로 바꾸자. 그럼 밑이 똑같아질 테니까 120 나누기 15 계산해주면 되겠죠. 120 나누기 15 암산해봐 몇이야? 8이야. 그냥 정답이 몇이야?
정답은 8이 아니잖아. 정답은 3이죠. 네, 정답은 3입니다. 자, 11번 계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16번 한번 가볼까요? 밑변환 공식을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부평윤제인 만큼 이것도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제자들은 수학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조건은 안 준단 말이지. A, B, C가 1보다 크다는 왜 걸어준 걸까 생각해보자. 오른쪽에 보고 생각해봐. 이게 전부 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대체 왜 준 걸까? 사실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자, 여러분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왜 전부 다 1보다 크다고 줬을까요? 응? 뭐라고? 왜 전부 다 1보다 클까? 30초 정도만 생각해볼까? 이걸 전부 다 1보다 크다고 준 이유는 밑도 전부 다 1보다 크고 진수도 전부 다 1보다 크다면은 이 로그 값들은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커요.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를 준 이유가 각각의 로그 값들이 전부 다 양수임을 보장해주는 조건이었구나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등호가 이런 식으로 연립이 돼 있어. 등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붙어 있으면 어떤 스킬을 써야죠? 옆에다가 문자를 하나 두시는 거죠. 이 값들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닌데 실제로 어쨌든 계산을 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옆에 t나 k 같은 걸 둡니다. 자, 따라서 각각 정리를 해두시면 맨 앞에 있는 친구는 그냥 t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2를 곱해서 2t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4를 곱해서 4t가 됩니다. 얘네를 전부 다 더한 걸 구하래.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7t인 건 이해를 하겠거든? 자, 문제는 t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야. 아니, t를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7t인 건 알겠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아요. 이런 거야. 개념 원리 같은 거 예제를 풀다 보면 막히잖아. 왜? 본 적이 없거든, 이런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떤 발상을 떠올려야 될까? 출제가 주어진 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덧셈 연산을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밑과 진수를 한번 유심히 봐봐. A가 밑에도 있고 위에가 있네. C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네. B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랑 얘랑 얘 로그 3개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 왜? 내가 어차피 A, B, C는 몰라요. 그거 알 길이 없어. 지금 미정계수가 3개니까.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쯤에서 떠올려주면서 서로 전부 다 곱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얘밖에 없거든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자, 바꿔주면은 약분하고 약분해서 싹 다 곱한 몇이야? 1이야. 이거를 아이디어를 떠야 되고 t랑 2t랑 4t 곱하시면은 8t 세제곱이 1이 되겠고 t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양수로서 t는 2분의 1 하나로 확정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워. 이거 언제 나온 문제죠? 2020년에 나왔죠. 구평 문제야. 생각해봐. 이제 11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야 되는데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 잘 만들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연산을 지금 곱셈으로 바꿔서 t를 구했으니까 그냥 정답 2분의 7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16번도 매우 중요한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를 다시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기출을 5개년이나 10개년 정도 보시면은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밑변환 공식을 한 번 더 써서 나눗셈을 들어가는 문제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 공부를 할 때 그 풀이 방법을 봤을 때 그냥 숫자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거는 문제를 풀다가 옆에다 내가 뭔가를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등급이
1, 2등급 정도가 진동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은 일단 그 아이디어를 따서 기억을 하는 거를 주요하게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마찬가지인데, 혹시 공부할 때 기억의 궁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 뭐 공부 관련된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어떤 예능을 보면은 이런 단어가 가끔 쓰일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고3 올라갈 때쯤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자, 궁전이 뭐 별거 있니? 그냥 뭐 으리으리하게 예쁘게 잘 지어놓은 거 아니겠어?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 내 머릿속에, 자, 그림은 별로 못 그리는데 어쨌든 궁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궁전이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금성이나 혹은 어떤 궁같이 방이 많죠. 방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이 1000개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1000개의 방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 수학 과목 예시로 들면은 1000개 정도 되는 방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일단은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게 1000개의 기억의 궁전을 채워주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은 그냥 단어장을 외우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국어로 따지면은 문학이면은 그냥 뭐 비문학, 문학 시간 제한 없이 읽는 거고, 비문학이면은 3개 정도 훈련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방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문제를 받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한 기억의 궁전을 다시 복습을 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억의 궁전에 일단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밑반항 공식이란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뭐 했죠? 증후가 연립되어 있으면 옆에 문자를 하나 둔다. 이거는 언제 처음 배운 거야? 요것도 수학상에서, 수학하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례식 같은 걸 통해서도 연습을 해놨고, 자, 세 번째로 이걸 곱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기억의 궁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곱하겠다라는 생각엔 기억의 궁전에 없어. 왜? 난생 처음 봤으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를 보고 요 방과 요 방과 요 방쯤에서 개념 3개를 꺼내놓고 그거를 정답으로 가게끔 잘 섞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이런 문제를 먼저 아까 풀어봤을 때 내가 이 못 푼 원인이 이 방이 비어서 못 푼 건지 아니면 방은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그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내가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보면 좋다라는 거고, 자, 16번 문제 풀었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답률이 좀 무난무난하고 넘어가시면은, 자, 20번 문항인데 요거까지만 풀고 쉽시다. 자, 20번 문항 갑니다. 잠깐만, 우리 비교해보자. 자, 8번 문제를 좀 비교해볼까? 8번 문제 다시 봐봐. 우리 전전에 풀었던 8번 문제를 보고 다시 20번 넘어와봐. 자, 어때 보여? 그 결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쵸? 난이도를 8번에서는 한 단계 더 낮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20년 6월 문제였고 8번 같은 경우는 22년 7월 교육청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알 테지만은 사실 교육청과 평가원은 출제하는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년 7월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평가 문제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보통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낮추는 편도 많이 들어오겠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문제 발문 받아보고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제한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2부터 10일까지만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랑 똑같이 시작합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식인데 개수가 조합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따라서 이거에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를 하셔야겠고, 그것에 n제곱근이라는 말까지는 받았습니다. 자, 배운 대로 밑에다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건데 마이너스 n-3과 n-6이라고 작성을 해보자. 이게 1차식이 아닌 관계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프를 하나 따서
n에 대하여 3과 6을 지나고 그 왼쪽과 오른쪽이 음수인 거 한번 경계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n제곱근이란 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항상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 나눠서 들어갑니다. 풀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자, 짝수인 경우에는 포물선을 하나 그려주고, 홀수인 경우에는 3차함수 기본형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렇게 나눠서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짝수인 경우를 일단 그려놨는데, 이제 문제 발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누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 음의 실수에다 동그라미 별표. 얘가 바뀔 수 있잖아. 양의 실수 같은 걸로.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거는 음의 실수다. 발문 좀 확인해주고, 이들 중에서 음의 실수인 것만 존재하도록 할 겁니다. 얘만 살필 거라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짝수일 때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여기에 실제로 다시 한번 선을 3개를 그려보시면은,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이 y값이 아니라 x값이야. 근을 보고 있고요. 이게 양수인 건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음수인 근이 존재하도록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폼을 써낼 때는 0일 때나 혹은 그 값이 음수일 때는 x가 음수로서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결론이야. 짝수일 때는 이걸 그냥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걸리는 거야. 자, 그럼 a가 뭡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던 이 친구가 a죠. 그냥 이 값을 그냥 스몰 a라고 취급을 해봐. 보통 x의 n제곱은 a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 얘를 a라고 봤을 때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3과 6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n에 대한 범위로 다시 작성을 해줍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n이 3과 6 사이에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짝수가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겠죠. 4 하나 특정했으니까 이제 다음 홀수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때도 한번 보자. 자, 이때도 일단은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끔 하고 싶은 건데, 이때는 a가 0보다 어쩌하겠어? 작아야겠죠. a가 0보다 작아야만 그때 나오는 근 x 값이 음수가 되겠죠. 이게 a가 0일 때는 0이고 양수일 때는 그 근이 양수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a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2차 함수 생각했을 때 아래로 가야 되니까 3과 6 양쪽으로 가야겠죠. 따라서 써보면은 3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6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홀수 몇 개 써볼게. 3보다 작다 했으니까 1 별 테고 6보다 크다 했으니까 7, 9, 11까지만 써볼게. 근데 이거 문제 다 풀었는데 정답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너무 아쉽게 틀리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1은 제한법이 없었으니까 빼고 7, 9, 11 얘네 3명만 데려가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4 되고 여기서는 7, 9, 11이 되니까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전부 다 더해주면은 31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문제였습니다.